사람이 끝까지 무너지는 건 남이 버려서가 아니라 가까운 이가 잡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더라고요. 돌아와라는 한마디는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잔인한 방치였을까요? 결혼식이 무너지고 지역은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간 노가다판에서 굶주린 채 몸을 부대끼다 결국 현장에서 쓰러졌죠. 연락받고 달려온 건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병원 침대에 지역을 일으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력서 넣은데 합격하면 돌아올 거지. 그렇게 말을 건네며 다시 살 기회를 내주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 앞에서 돌아와라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지역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떠나버렸습니다. 지역의 눈에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방치로 비쳤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결국 나를 두고 떠난다. 육화는 그 절망의 무게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골목에서 상철은 구겨진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는데요. 전날 흘린 눈물의 흔적은 다 씻겨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 거실에서 던졌던 선원 장소는 이제부터 지환이다. 집 나간 놈은 없는 셈치고 살아라는 가족들의 가슴에 차가운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흉터가 자신에게도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폐지를 모으고 공사장에 나가 박스를 나르며 상철은 스스로를 벌주듯 일했습니다.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애들까지 이 꼴이야. 그 중얼거림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 같았습니다. 다정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왔을 때 그의 손등을 붙잡고 피투성이 굳은 살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그 물음에는 걱정이 아니라 절규가 담겨 있었지만 상철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나. 그 사이 지역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노가다 일을 하다 쓰러진 뒤 다시 몸을 일으켜 같은 현장으로 갔습니다. 성재의 돌아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것은 초대장이 아니라 퇴짜 같았습니다. 돌아오라는 말 근데 왜 데리고 가진 않았어? 결국 나 혼자 두고 갔잖아. 지역은 혼자 술집 구석에 앉아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붙잡아 주길 원했는데 성재는 끝내 손을 뻗지 않았으니까요. 병원 침대 위 식탁에서 그리고 마지막 차 앞에서 모든 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재까지 날 버렸네. 그렇게 마음을 굳히자 땅바닥이 몸을 빨아들이듯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혼잣말로 자신을 욕했습니다. 등신 새끼 내 꼴이 그거냐. 친구 하나 붙잡지도 못하고 집도 잃고 사랑도 잃고. 술 기운에 중얼거리던 그 소리는 이제는 술 없이도 그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은호는 그 시간 다른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밀어준 소개팅 자리. 카페 한쪽에 앉아 맞은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도 잊지 못했어.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들어 올려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역의 초라한 뒷모습과 병원 앞에서 등을 돌리던 성재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은 늘 고장난 시계처럼 과거로만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앞에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 씨, 나 어떻게 생각해요? 은호는 숨이 막혀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9년이잖아요. 지역 얘기 다 알아요. 그래도 나 이제는 내 마음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은호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포기하려던 지역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눈앞에서 성재의 진심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두 무게가 그녀를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에서는 지환이 아버지의 말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장소는 지환이다. 그 말은 칭찬 같지만 형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저주 같았습니다. 지환은 며칠째 메모장에 보아가 남긴 문자를 적었다 지웠습니다. 나 그 사람에게 가요. 부모에게 털어놓을까 말까. 숨기자니 가슴이 무너지고 말하자니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말 대신 부엌에서 작은 행동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다정은 웃으며 그래, 우리 장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지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뿌듯함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으니까요.
수빈은 또 다른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채널은 조용히 울리듯 댓글이 달리고 광고주는 새로운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인터뷰 가능해요? 10분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곤란해. 수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가족의 상처를 팔아 조회수를 얻으려는 자신이 낯설었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 힘으로 찍어야지. 그러나 화면을 켜도 카메라 앞에선 눈물이 먼저 고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이 강변에서 투신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정은 리모컨을 꺼버렸고 상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설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화는 휴대폰을 꼭 쥐었고 수빈은 부엌으로 달려가 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누구도 이름을 내뱉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두 글자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역. 실제로 지역은 강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간에 등을 기대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등신 새끼.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했어? 왜 사람을 망치고 왜 가족까지 무너뜨려야 했냐고. 그 목소리는 강물 위로 퍼져나가 사라졌습니다. 손은 난간을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했으면서 왜 끝내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 성재, 너도 날 버린 거잖아. 희망 같던 한마디는 결국 자신을 더 깊은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바람을 들이마시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강물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깊은 곳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성재는 은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9년 동안 후회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 전하고 싶어요. 지역은 무너졌지만 나는 은호 씨한테서만큼은 무너지기 싫어요. 은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만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만 기억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상철은 공사장에서 박스를 옮기며 손목에 멍이 번진 걸 보았습니다. 다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요? 우리 그럴 리 없죠? 상철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음은 근거 없는 기도와 같았습니다. 그는 박스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애들까지 이 꼴이지. 그 말은 고백이자 고문이었습니다. 강변의 조명 아래 지역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성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자신이 더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와라 말만 하고 결국 날 두고 간 거잖아. 그 말이 다시 눈물을 끌어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대신 내일 아침 같이 걷자. 지역은 대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간 쪽이 아닌 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주 작은 보폭이었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7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상철은 자식들을 위해 몸을 던지며 다정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지화는 장손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눌려 침묵하며 수빈은 가족의 상처와 현실 사이에서 눈물을 삼킵니다. 은호는 지역을 잊으려 하지만 성재의 고백 앞에서 흔들리고 지역은 성재도 날 버렸다는 절망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하나의 질문뿐입니다. 잡지 않은 손도 버린 손과 다르지 않다면 내일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